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제 백분율, ppm 이런 것들 다 수질 파트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비율, 그래서 ratio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율에는 질량비도 있고 부피비도 있고 몰비도 있고 중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기 이상의 물질들은 지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는 거고 그 오염된 공기를 부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 오염을 시키는 물질, 오염 물질을 마찬가지로 부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을 질량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오염 물질을 질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질량 분율 아니면 weight per weight percent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사실은 이제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다 들어보셨겠지만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쓰기에는 물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여기 100g 있어요. 콜라 100g 사와라, 콜라 500g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콜라 1.5리터 사와라 아니면 뭐 사이다 500ml짜리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염된 물을 나타낼 때에는 부피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질에서는 오염된 물질은 질량, 도대체 그 물을 오염시킨 물질이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냐 질량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는 부피로 표시를 하는 weight per volume percent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대기 파트에서는 오염되어 있는 공기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고 그 오염되어 있는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상의 물질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니까 퍼센트로 쓰더라도 무슨 퍼센트를 제일 많이 쓰냐면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도 부피, 아래에도 부피 같은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볼륨 퍼 볼륨 퍼센트가 만들어지는 비율은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부피 B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부피 퍼센트라고 해서 볼륨 퍼 볼륨 퍼센트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 B를 계산을 할 때는 오염된 기체 중에 대상 물질의 기체를 나타내되 오염된 기체의 단위도 부피, 대상 물질의 기체도 부피로 나타내는 걸 부피 단위라고 얘기해요. 부피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라고 하면 오염된 전체 공기를 부피 단위 뭐 리터라고 했다. 이 리터 안에 오염된 대상 물질의 기체 물질, 대상 물질의 대상 기체라고 할게요. 대상 기체도 부피로 이렇게 나타내면 리터 같은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고 리터는 부피 단위니까 볼륨 퍼 볼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볼륨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단위가 두 번째로는 ppm이라는 거거든요. ppm이라는 것은 ppt는 뭐 수질에서는 쓰는데 ppt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ppt 같은 경우에는 parts per thousand라고 해서 천분율을 말하는 거예요. 천분율은 여기에다 부피의 B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은 부피 천분율이거든요.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에 6승 하면 부피 100만 분율이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부피 B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기오염 물질들은 보통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 B로 계산을 하니까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부피 100분율 100을 곱했으니까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에 3을 하면 부피 1000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6승을 하면 부피 100만 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8승을 하면 부피 1억 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9승을 하면 부피 10억 분율이 되는 거예요. 10억을 빌리언이라고 하고요. 1억을 100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의 6승을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만을 그래서 여기 앞에다 parts per million 그러면 ppm이 되는 거고 parts per 100 million 그러면 ppHM이 되는 거고 parts per billion이라고 하면 ppb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분율을 표시를 할 때는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천분율 같은 경우에는 parts per thousand라고 해서 ppt라고 쓰든지 아니면 per mi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ppm으로 넘어가면 ppm이라는 것은 보통 수질에서는 몇 ppm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뭐 BOD가 500ppm입니다 라고 하면 그 BOD가 1리터 안에 BOD라고 하는 물질이 유기 물질이 500mg이 들어가 있는 걸 pp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기에서는 ppm이다라고 하면 얘는 부피 B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10의 6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쓰는 ppm의 단위가 뭐 있으냐면 ml per 미터의 3승을 쓰거든요. ml per 미터의 3승. 그럼 보시면
부피비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부피비라는 것은 위에가 밀리리터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공기의 부피도 밀리리터로 써야지만 부피비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부피비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단위 환산을 위해서 위에는 밀리리터 같지만 밑에는 얘는 밀리리터고 구하여야 할 단위는 미터의 3승이니까 미터의 3승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밀리리터를. 그럼 환산 인자를 보시면 밀리리터, 그 다음에 리터, 그 다음에 킬로리터인데 킬로리터가 미터의 3승이랑 단위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몇 승 차이가 있어요? 10의 6승 차이가 있죠. 즉 1미터의 3승은 10의 6승 밀리리터라는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 상관관계를 제가 유도를 해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부피비가 되는 거고 부피비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했더니 뭐가 나왔구나. 부피 ppm이 나왔구나. 따라서 대기에서는 ppm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밀리리터 퍼 미터의 3승이라는 단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에서는 ppm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오염물질이 대기에서의 ppm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아니면 NO2의 농도가 SO2의 농도가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얘가 기체상의 물질이구나. 기체상의 물질이면 부피로 표현을 하고 ppm으로 표현하더라도 기체 상태는 부피 ppm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ppm의 단위를 밀리리터 퍼 미터의 3승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유도를 해보면 퍼센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p, m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수질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데 대기 파트에서도 잊어버릴만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나 ppm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대기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피 퍼센트, 부피 ppm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피 퍼센트는 부피 b 곱하기 얼마예요? 100을 한 거고 부피 ppm은 부피 b 곱하기 밀리언이니까 10의 6승 한 거잖아요. 100만. 그쵸? 그러면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는 부피 b 지우고 동그라미 2개 지우면서 동그라미 2개 지우면 4개 남거든요. 즉 1%는 몇 ppm? 10의 4승 ppm이라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보통 공기 중에 부피 비율로 몇 퍼센트 정도가 존재하냐면 0.033%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33%가 있다. 이 얘기는 얘를 ppm으로 고치면 1%는 몇 ppm이니까 10의 4승 ppm이니까 여기다 만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30 ppm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330 ppm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ppm을 부피 단위로 이산화탄소 자체가 기체 물질이니까 그 기체 물질을 단위를 바꿔서 쓰면 330ml per 미터의 3승이라는 얘기예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만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중에 몇 미리를 차지하고 있다? 330ml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통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 퍼센트는 0.033%, 부피 ppm은 약 330 ppm 정도.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1m의 3승당 330ml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다 몇 도씨 몇 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0도씨가 아니고 1기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부피의 비율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는 어때요?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를 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는 수축하기 때문에 부피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변하는 것에 대한 값을 나타낼 때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기체라는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표준 상태와 우리가 표준 상태가 아닌 상태를 실측 상태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공기의 그 비율을 봤을 때 질소가 79%, 7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78%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그 농도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온도가 20도씨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20도씨와
기압은 보통 1기압에서 벗어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압과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 즉 표준 상태가 아닐 때를 실측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라는 것은 표준 상태와 실측 상태가 다른데,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에서의 기체 부피를 말하는 거고, 이때 기체 부피를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체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밀리리터다, 아니면은 리터다, 아니면 킬로리터 대신에 미터의 3승이다 라고 하면 얘가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다 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S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리터를 많이 안 쓰니까 대개에서는 이제 밀리리터랑 미터의 3승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앞에다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표준 상태 앞에다가 라지 n을 붙여가지고 n 밀리리터, n 리터 아니면 n 미터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단위를 보았을 때 앞에다 s나 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슨 상태를 의미한다?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측 상태는 보통 그냥 0도씨 1기압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0도씨가 아니고 1기압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우리가 실측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때 부피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에 무조건 실측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문제 상태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실측 상태를 표현을 할 때는 앞에다가 actual, 실제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actual을 붙여서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실측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문제를 단위 환산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표준 상태로 환산하시오, 실측 상태로 환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온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압력을 바꿔줘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준 상태로 환산하시오 라고 하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측 상태로 단위 환산하시오 이렇게 하면 0도씨 1기압이 아닌 상태, 실제 상태에서 온도와 압력이 실제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를 구해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먼저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표준 상태는 S를 붙인다, 실측 상태는 A를 붙인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측과 표준 상태의 차이점이 STP 상태로 온도와 압력이 바뀔 때잖아요. 근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거는 오로지 부피만 변하는 거예요.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질량은 제가 수질 파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땅에서 만약에 지구상에서의 질량이 100kg이다 라고 하면 달나라에 가든 화성에 가든 그 질량은 100kg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질량은 스탠다드 상태건 액추얼 상태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실측과 표준 상태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는 부피만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